안녕하세요. 이상형입니다. 이번엔 무형자산 상각을 해볼게요. 무형자산 중에서도 상각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하고 무형자산은 상각이라고 해요. 일단 특징을 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잔존 가치가 없어요. 이건 무형자산의 특성 때문인데, 무형자산은 보통 특허 같은 형태가 없는 자산이 많죠. 일반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특허처럼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법적 효력 기간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법으로 그걸 인정해 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잔존 가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상각 방법. 상각 방법은 유형 자산이랑 같은데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쓰라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선택 장애가 있다, 도저히 못 고르겠다 하면 정액법을 쓰도록 돼 있어요. 이건 이론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걸로 말장난을 친다면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말이죠. 합리적인 방법을 일단 찾아보고 도저히 못 고르겠으면 정액법을 써라, 이 정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상각 시점. 언제부터 상각을 시작하냐. 사용 가능한 때부터입니다. 당연한 말 같긴 한데 이렇게 애매한 애들은 같이 비교를 해줘야 되죠. 취득한 때가 아닙니다. 솔직히 뭐 구체적인 예시를 들진 않는데,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여러분이 택배를 어제 받았어요. 그럼 어제가 취득한 때고 내가 바빠서 일주일 뒤에 열어본 거예요, 택배를. 그때가 사용 가능한 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예시는 있겠지만 사례를 물어보진 않고 일반적인 상황으로만 말하니까 사용 가능한 때, 이거 이론에 낸 적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삼각 방법의 표시 방법. 직접법으로 표시를 합니다. 요거는 유형자산이랑 비교를 좀 해놓으면, 유형자산의 표시 방법은 간접법이거든요. 근데 뭐 말로 외울 수 있긴 한데 예시가 있으면 좀 더 좋겠죠. 간접법은 유형자산에서 사용하고요. 이렇게 알고 계시던 대로 그 유형자산 계정 과목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뒀죠. 그게 간접적으로 차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에서
차감 계정 과목이 따로 있는 상황이죠. 그런 식으로 차감을 하는 걸 간접 차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법은 무형자산을 생각할 때. 계정 과목이 달라졌죠. 무형자산 삼각비로 쓰고요. 대변은 직접법이니까 그 해당 계정 과목에서 마이너스로 빼는 게 직접 차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차감은 쉽죠. 그냥 마이너스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란 소리예요. 그리고 이 감가상각비는 각각 500번이랑 800번이 있는데 이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별말 없으면 800번 상각비, 그러니까 판관비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단 특징은 이렇게 봤고요.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를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이 무형자산 상각의 특징이라고 하면 세무 2급에도 나오고 세무 1급 그리고 회계 1급 이렇게 골고루 나오는 주제입니다. 출제율이 높진 않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기서 일단 특징을 좀 먼저 훑어보고 대표적으로 몇 문제만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건질만한 거는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10월부터. 이 말은 조금 더 헷갈리게 내고 싶었다면 9월에 취득했지만 10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된 요 정도로 했으면 오답률이 좀 더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건 아까 언급해 드렸죠. 취득한 때부터가 아니에요. 무형자산 나와 있고 무형자산은 보통 권자로 끝나죠. 권자로 끝나는 것 중에 전세권만 빼고 다 무형자산이라 보시면 돼요. 전세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대차 계약에서 그 전세랑은 좀 다른 개념이고 민법상의 물권 권리인데 그건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으니까 권자로 끝나는 거는 무형자산 근데 전세권 빼고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정액법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했는데 이건 합리적인 방법이 정액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정액법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딱히 없고 잔존 가치는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정액법 골랐습니다. 표시 방법은 직접법. 이거는 말을 하나 마나 똑같아요. 그리고 월할 생각한다. 이것도 당연한 말입니다. 감가상각이든 상각이든 월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1년을 12개로 쪼개서 회계 처리를 하겠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일할 생각을 하면 365로 쪼개서 사용한 날짜를 구하는 거예요. 계산하기가 월할이 훨씬 더 편하겠죠.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균등생각한다라고 돼 있네요. 이게 정액법을 말하죠. 5년 동안 균등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정액법밖에 없습니다. 월할도 당연한 말이고요. 이건 정액법을 돌려 말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잔존가치는 말을 하지 않죠. 없으니까.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균등상각, 월할 정액법 대신에 하는 말이고 그 뒤에 뭐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월할을 보충해주는 설명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15일에 사용 가능하다 하면 4월 사용한 게 한 보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4월 한 달을 쓴 걸로 계산해라.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좀 억울해 보일 수도 있죠. 15일밖에 안 썼는데 30일을 쓴 게 되니까. 근데 그게 5년이라고 치면 한 달은 앞으로 좀 당겨졌는데 마지막 5년이면 60개월이죠. 60개월째는 상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름을 당겼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네, 좀 당겨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는 정액법 말을 해줬고요. 무형자산 상각비로 인식은 당연한 말입니다. 직접 상각, 이게 아까 말했었던 직접법을 채택하고 있다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겠는데 알고 보면 보이는 거죠.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간접 상각하라고는 안 할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마지막 문제. 이 문제는 약간 좀 짱돌 문제입니다. 이건 틀리라고 낸 건데, 요거는 풀어드리긴 할 건데 별로 다시 만나면 추천할 만한 내용은 아니네요. 이게 내용 연수를 변경한 내용이거든요. 다른 회차에 지금 85회인데 이 이후에 더 나오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근데 해보긴 할 거예요. 정액법이라고 하고, 이 상각 방법을 변경한 건 또 회계 기준 어쩌고 저쩌고 하죠. 뭐 추정 변경, 정책 변경 이런 것까지 껴놓고 싶었던 것 같은데 상관은 없죠. 일단 이렇게 문제 분석해봤고, 우리가 볼만한 문제는 그래도 좀 나오면 풀만하다, 풀어야 한다 정도의 문제는,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회계 1급 걸로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전산회계 1급 73회 요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변형이 들어간 문제가 전산세무 2급 80회. 이건 좀 괜찮은 문제 같아요. 변형 문제인데 요거는 응용 문제로서 괜찮다고 보고, 이 두 개만 확실히 풀면 무형자산 상각은 대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밑에 짱돌도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정도는 볼게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문제부터. 네, 회계 1급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일단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취득한 시점을 볼게요. 이때 2015년 1월 1일에 취득했다고 하는데 아까 상각 시점을 취득한 때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 두 개가 다른 건 아니거든요. 보통은 취득한 때 사용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별말 없으면은 취득한 때가 곧 사용 가능한 때라고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말 없으면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러면 분석해보면 2015년 1월 1일에 취득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취득가액을 몰라요. 말도 안 되죠. 진짜 이 문제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시험이니까. 네, 근데 취득가액을 모른다. 물음표. 하지만 알고 있는 게 있죠. 내용 연수가 5년이다. 자, 그러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2015년 12월 31일이 오겠죠. 이때 상각을 한번 해요. 한번 합니다. 그러면 내용 연수가 4년이 되는 거는 확실하죠. 네, 여기까지는 뭐 어차피 금액도 모르고. 그리고 또 문제 보면은 전기 말이 16년 12월 31일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 당연히 16년 12월 31일도 거쳤다는 소리가 돼요. 네, 여기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이 2017년 12월 31일입니다. 오늘이죠. 이걸 회계 처리하라는 건데, 여기서는 생각을 한번 잘 해봐야 됩니다. 이때 15년 1월 1일에 취득을 하고 15년 12월 31일에 상각을 한번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일어난 일이랑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이 1년 동안 사용한 게 먼저 일어납니다. 네, 실제로는 원래 하루씩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년 상각 금액의 365분의 1씩 하루에 떨어지고 있겠죠. 근데 그걸 하루마다 반영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1년을 내리 쓰고 먼저 1년을 쭉 써버리고 나서 12월 31일이 오면 그걸 1년치를 따라가 주는 거죠. 장부에서. 그래서 사용을 먼저 1년을 하고 12월 31일이 되면 그때 회계상으로 1년을 줄여줘서 4년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16년도 마찬가지죠. 또 1년 사용하고 장부에서 따라가 주고 그 다음에 오늘이 17년 12월 31일인데 역시 16년 말부터 1년이 지났죠. 그러면 사용은 했거든요. 근데 아직 상각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괴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년치는 사용은 했어. 근데 1년치 장부에서 차감을 안 한 거니까 오늘 그 1년치를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상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하진 않았어요. 세 번째 연도에 사용을 했는데 세 번째 상각은 안 했단 소리지. 그래서 지금 할 건데 이때 이제 봐야 됩니다. 문제를. 전기 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 미상각 잔액은 아직 상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참고로 회계에서 상각은 비용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각이 끝나면 시작이 뭐였든 간에 비용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도 그렇고 감가상각비도 그렇고 비용이 되죠. 그럼 이때 미상각 잔액은 상각을 2번 하고 나서 내용 연수가 3년인 상황에서 1,500이 남았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 말에 상각을 2번 끝내고 내용 연수가 3년이 남았는데 그리고 나서 1,500도 남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생각해야 되는 건 작년 말에 1,500이 남아있고 3년도 남아있네. 방법은 정액법이네. 그러면 1,500만 원을 3년 동안 나눠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1년 동안의 상각비가 되겠는데, 그래서 뭐 공식을 하면 오늘은 상각 세 번째죠. 뭐 공식이라고 하면 1,500 나누기 3이죠. 1,500만 원을 3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역산을 해보면 이때 취득가액을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매번 상각 금액이 500이었겠죠. 그럼 상각을 첫 번째 했을 때, 두 번째 했을 때도 500씩 뺐을 거 아니에요? 역추적을 하면 그러니까 1,500만 원을 3으로 나눴다가 5를 곱하면 2,500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론 문제에서 이 상황을 똑같이 주고 이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였겠는가 이렇게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응용 문제로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고, 그리고 상각이랑 감가상각은 뭐 아시겠지만 자동결산 항목이죠. 그래서 그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판관비 쪽에 무형자산, 여기선 영업권이죠. 영업권에다가 500만 원을 적으면 끝나는데 아까 그 직접법으로 상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동결산에 넣으면 저절로 영업권 500 그리고 여기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확실히 말을 해줬죠.
네,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직접법이에요. 근데 어차피 자동 결산에 반영하면 자동으로 직접법이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노가다도 들어가고 응용 문제예요. 그래서 연수로 난이도를 좀 조절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좋은 문제 같아요. 얘는 똑같이 영업권이고 18년 12월 30일에 취득을 했습니다. 월할 균등상각이에요. 얘는 되게 특이한 게 18년 12월 30일에 취득을 하고 다음 날 결산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한 이틀 쓴 거죠. 어떻게 하냐? 월할이잖아요. 이 말은 그럼 12월에 샀죠. 그럼 이틀밖에 안 썼어도 12월 한 달을 상각을 해라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상각을 60개월을 하잖아요. 60개월. 네, 앞에 이틀 썼는데 1개월로 잡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억울하죠. 이틀 썼는데 한 달 됐으니까. 그래서 한 달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마지막에 60개월째 있죠. 60개월째. 그럼 그 마지막 달은 29일 뭐 쓸 거 아니에요. 30일 거의 가까이. 그럼 마지막 60개월째는 상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60개월만 하는 거 맞죠? 그래서 한 달이 땡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분개를 해보면 12월 31일 결산 마감 전 잔액이 12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취득가액이에요. 그러니까 12월 31일에 사서 1200이라고 장부에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 그럼 장부에 그대로 1200이라고 써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취득가액이 1200이라는 걸 되게 돌려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답이 되게 쉽죠. 취득가액이 1200인데 잔존가치는 없으니까 나누기 5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게 쉽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또 함정이 있죠. 한 달밖에 안 썼잖아요. 그래서 12분의 2를 해야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고요. 뭐 입력은 금액은 계산기로 써서 찾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문제죠. 이거 보고 좀 신박하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문제 아까 봤던 거는 조금 어려웠지만 이걸 응용하는 문제 되게 좋죠. 세무 2급 건데 네, 이 정도는 아주 추천을 하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권하진 않는데 특이한 문제라서 한번 해볼게요. 얘는 17년 1월에 취득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게요. 취득가액 모르고요. 내용 연수는 10년이네요. 기존 10년. 그럼 17년 12월 31일에 상각 한번 하겠죠. 내용 연수는 9년이 됐겠습니다. 19년 1월 1일에 상각 후 잔액이 400이 있다. 이 말은 1월 1일엔 상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2018년 12월 31일에 상각을 하고 나서 그 잔액이 다음 날로 넘어갔겠죠. 그래서 이 말은 2018년 12월 31일 상각 후 잔액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1월 1일이라고) 말을 한 거의 의도는 12월 31일이 지났다 라는 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12월 31일에 상각을 하고 다음 날이 된 거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회계 처리가 됐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당해 연도부터 19년부터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1월 1일부터일 거 아닙니까? 이때
내용 연수를 10년에서 6년으로 변경했다. 이게 좀 애매한데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변경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 10년이랑 이 6년이 동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소급해 주는 겁니다. 소급.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10년으로 시작을 했지만 6년으로 소급을 하면 사실 이게 10년이 아니라 6년으로 시작을 했던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5년, 4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잔존 가치가 400이 남아 있는 상태고 내용 연수가 4년이 남은 상태인 거예요. 뭐 설명 들으면 별거 아니겠지만 시험장에서 내가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보면 되게 당황스럽죠. 지금은 제가 답을 알려드리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생각해봐라 그러면 당연히 모릅니다. 그래서 답은 뭐 간단해지죠. 결과적으로 알면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400만원 나누기 4 이게 끝나는 겁니다. 무형자산 상각 문제는 아까 봤던 요 문제를 기본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응용이 들어갔던 문제가 요 문제죠. 이틀 쓰고 상각하는 거, 한 달짜리 상각하고 그 다음에 가장 특이했던 거는 이렇게 연도를 바꿔버리는 게 있었다. 일단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이 정도거든요. 네, 한번 정리해 보세요.